소개받은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강사로 참여하는 3명 다 저희 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셔서 이 다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저희가 같은 본부에 있고 또 강사들이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더 이 AJAX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AJAX라는 게 말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사실은 AJAX 컨퍼런스, AJAX에 관련된 세미나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이 AJAX에 대한 말만 듣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현재 아주 트렌디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거의 동시에 거의 진행되고 있고 문제라든지 뒤에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도 많지만 이제 문제점도 많은데 좋은 점과 문제점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프론티어가 되셔서 이런 기술들을 잘 채용하고 이렇게 각 서비스나 이런 데 준비하셔서 좀 더 사용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아젠다는 크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AJAX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많은 분들이 아마 대충의 이제 데피니션 알고 있으실 건데, 소개. 그리고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이제 AJAX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각종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AJAX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거 가지고 정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요. 이후 세션에서는 실전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그리고 생기는 이제 트러블슈트,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세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게 그냥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로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쓰이는 사례. 그리고 이 AJAX 말고도 이런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꼭 이 AJAX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아 기술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또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JA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AJAX의 정의는 이제 여기 컨퍼런스에도 있고 자료집에도 있고 다 있는데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에서 AJAX 이거를 이제 따온 게 이제 AJAX라고 이렇게 부르는 합니다. 제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약스입니까? 아작스입니까? AJAX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요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약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AJAX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저는 AJAX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J니까, 원래 네덜란드의 축구팀이 아약스라는 축구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제인가? 이것도 아약스라는 세제가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AJAX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JAX는 이제 크게 4가지 특징을 갖고 있겠죠. 하나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특성은 뒤에 세션에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XML-HTTP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브라우저에 다양하게 이제 적용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XML-HTTP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HTTP 리퀘스트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 웹페이지가 이미 그 로딩된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XML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사고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XML 리퀘스트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뭐 리모트 스크립팅이라는 사실 기술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뭐 좀 차용이 되기도 했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그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XML이나 XSLT라 이런 그 표준 데이터로 이제 교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어떤 그 브라우저에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움 핸들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 핸들링을 통해서 이 그 자바스크립트와 도움 핸들링을 잘해서 그 브라우저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술들이 실제로 XHTML이나 CSS 같은 표준 기반의 어떤 그걸 하기 때문에 꼭 뭐 브라우저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시라는 사람인데요. AJAX라고 처음 명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AJAX를 가지고 사람들이 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모트 스크립팅이랑 뭐가 다르냐. 새로운 게 아니다, 전혀. 그 다음에 그거는 AJAX는 도대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AJAX는 사실은 기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AJAX는, 그냥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접근 방법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리눅스에 아파치를 올리고 거기다가 마이스퀘어를 깔은 다음에 PHP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간단하게 웹페이지나 뭐, 그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만드는 거랑 똑같이 어떤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웹에서 제공해 주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 처음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AJAX 서밋이라는 그 오라일리에서 주관하는 간단한 소규모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야후라든지 그 다음에 플리커라든지 테크노라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AJAX에 대한 뭐 얘기를 하고 AJAX에 대해서 자기네 사이트가 어떻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세미나 같은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알려졌고 또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이런 AJAX를 채용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바로 AJAX의 그거랑 같다. AJAX 서밋이랑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JAX 기술은 실제로 보면,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링크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보시면 AJAX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 신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AJAX의 기본적인 정의랄까, 데피니션은, 기존의 웹이 우리가 보면은 처리 방식이 이런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를 다시 HTML하고 CSS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하고, 그 중간에 어떤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냥 단순한 페이지를 보내고 받고, 페이지 리로딩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웹 처리 방식이라고 하면, AJAX의 웹 처리 방식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AJAX 엔진에다가 데이터 액션을 보내는 거죠. 데이터 액션을 보내면 AJAX 엔진이 XML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거를 다시 AJAX 엔진이 다시 받은 다음에 HTML, CS 데이터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통적인 웹 처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중간에 여기 AJAX 엔진, 이게 말이 AJAX 엔진이지. 그냥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냥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이제 시간 단위로 보면 실제로 전통적인 웹 처리 방식은 이렇게 서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데 반해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관계는 이제 이게 꼭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싱크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액션에 따라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에 이제 그 AJAX 엔진에 어떤 그 액션을 보내면 그걸 다시 이런 그 클라이언트에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꼭 여기 서버 리퀘스트에 보내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서버에다가 이렇게 프로세싱이 필요하면 프로세싱 보내고 다시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싱크하게 데이터의 전송을 어싱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바스크립트와 그다음에 XML과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도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 단계로 XML/HTTP라는 리퀘스트가 실제로는 이게 브라우저에 탑재가 된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부분 4.0이라고 그러고 5.0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대개 이제 브라우저에 5.0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5.0 브라우저의 그 ActiveX의 오브젝트로 이게 탑재가 돼서 지금까지 사실은 IE에서만 주로 지원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지금 이제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라든지 또는 사파리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브라우저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XML/HTTP를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들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웹3C에서 만드는 표준의 도움 표준이 있는데 도움 레벨 3에 지금 XML/HTTP가 지금 드래프트 상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JAX를 처음 어댑팅을 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구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글이 아니고 이 AJAX가 아니라 이제 XML/HTTP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XML/HTTP를 처음 시작된 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어드퍼스트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어드퍼스트는 이제 웹 기반의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치 어드퍼스트에 들어가면 아웃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웹으로 뜨는데. 그래서 아웃룩처럼 이렇게 메일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짐브라라는 사이트를 예를 들어 보여드릴 텐데,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사실 썼고, 어드퍼스트는 얼마 전에 이제 야후에 인수가 됐었고요. 얼마 전 아니죠. 좀 오래됐죠. 야후에 인수가 됐었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세이클럽 아시죠? 세이클럽 채팅을 할 때 이 AJAX를 XML/HTTP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XML/HTTP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서비스는 아마 세이클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브라우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AJAX 기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AJAX 기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XML/HTTP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도움을 그냥 핸들링 한 겁니다. 라고 그냥 구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한 AJAX를 처음 사용한 데는 이제 구글이 되겠죠. 구글의 예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거 말고 제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그게요. 구글 서제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 서제스트 아시죠? 구글 서제스트는 이제 이렇게 타입을 하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추천 검색어가 쭉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구글 서제스트인데, 구글 서제스트에 이렇게 G라고 치면 이제 지메일, 게임, 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게임을 치면 갭, 게임 스팟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페이지에 변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에다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G를 쓰면 지메일이 나오고, 지메일, GMC, 드럭 이렇게 나오죠. 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키 다운 업을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리퀘스트가 보내고 받는 게 이렇게 밑에 이게 이제 와치 프로그램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크게 네 가지의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낸 거는 사실 그러겠죠. 뭐 G나 M이나 C나 이런 걸 보냈을 거고, 받은 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제가 G를 보냈을 때, GN을 보냈을 때, GNC, GNER, 뭐, GNU텔라, 그누텔라, 뭐, 그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내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파싱을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그 레이어에다가 쌓아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리로드가 없었지만, 이렇게 HTML, XML HTML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예 중에 지메일이 있어요. 지메일을 보면, 야, 이거 XML HTML을 썼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XML HTML을 썼지만 사실 AJAX를 썼다고 보기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는 예제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지메일의 예를 들면, 지메일은 처음에 보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웹페이지 변화 없이 이쪽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메일은 실제로는 UI 전체를 한꺼번에 싹 보내고 난 다음에 UI 보내고 난 다음에 액션에 따라서 요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다시 인박스를 봐도 데이터 리퀘스트가 없죠.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제가 이 메일을 보겠다고 하면 이 메일을 보낼 때 받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이 메일에 해당되는 전체 HTML 페이지가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JAX는 실제로 쓴 건 아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이제 컴포즈 메일에 보면, 이제 마치 여기 주소를 쓸 때, 이게 제가 주소를 등록 안 해서, 주소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천 기능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AJAX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도 AJAX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컨택에서 데이터를 다 받았을 때, 그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파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AJAX를 쓰는 것은, 이렇게 UI의 액션이 새로 생길 때 바뀌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새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별표 표시라든지 또는 여기 스펠 체크라든지, 그러니까 서제스트처럼 스펠 체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AJAX를 사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JAX의 뒤에 제가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JAX는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없는 브라우저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먹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AJAX로 지메일을 만들었다가 한 6개월 전 후인가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베이직 HTML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HTML로 다시 이 지메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메일에는. 지메일에는 AJAX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 HTML 버전이 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를 덜 보여드렸네요. 잘 아시는 건데, 이제 구글맵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액티브엑스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기능들 있죠.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이제 구글맵스에서 이제 이게 지원 가능한, 이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위성하고 이렇게 이런 하이브리드 기능도 가능하죠. 요게 이제 요걸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옮기면 요 위치가, 요 마우스 포커스에서 위치가 포지션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미지를 꺼놔서 그런데 요 바뀌면서 이미지들 다 이렇게 거기에 쉘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율과 이런 걸 나눠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메일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이런 사용 예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 좀 AJAX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기술 몇 가지를 또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썼던 곳에서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면 이제 한메일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개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메일의 주소록에서 저희가 이 AJAX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주소록을 보시면 이게 뭐 여느 주소록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소록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 그룹과 이런 주소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보냅니다. 이 그 브라우저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소 그룹이라든지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AJAX를 통해서 XMLCP로 데이터 변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사람의 그 메일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컴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페이지에 리로딩 없이 그냥 바뀝니다. 이게 XMLCP로 요 사람의 주소를 바꿔라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바로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에디팅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미 와서 이 도움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 객체를 핸들링해서 뭔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AJAX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정렬을 한다거나 이메일로 정렬을 한다거나 뭐 회사 그 명칭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룹 같은 경우도 여기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다음 뭐 직원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버에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리로드를 하면 수정이 바로 되어 있죠. 삭제하려면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다 순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도 바로 도움 핸들링을 통해서 하고요. 검색도 실제로 주소 데이터가 지금 뭐 몇 개 에리어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박 이렇게 하면 바로 서버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바로 로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일에서도 보면 이제 메일에 보면 메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메일이 많은데 거기에 검색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본문 검색을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검색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그 브라우저가 좀 빨리 돌아서 그런데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으면 요 밑에 검색 때는 이제 먼저 20개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 검색 결과는 끝날 때 이렇게 2, 3, 4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쪽에서 이제 예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파이어폭스도 저희 이제 플래닛에서 보면 플래닛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플래닛에 보면 친구가 이렇게 갤러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갤러리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거 아니라서 이동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내가 가장 좋은 친구한테 이렇게 갖다 놓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실제로 자기가 바꿀 때는 이렇게 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좌표 값을 서버에 XMLCP로 보내가지고 그 위치를 기억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리로드를 할 때는 이 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그대로 나오게 그렇게 이 위치가 갤러리의 위치가 이렇게 조정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뭐 로gin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리커에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져온 건데 원래 플리커에서는 이 메모 기능을 이 플래시로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AJAX 서밋을 할 때 그 플래시 기술들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죠. 이 AJAX로 바꿨다 그때 AJAX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래시랑 같은 기능이니까 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포토 메모를 넣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토 메모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기도하고 있는 손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치랑 이것도 같이 이렇게 서버로 바로 XMLCP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뭐 댓글을 달겠다 그러면 댓글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이렇게 바로 달리는 거죠. 이렇게 새로.
이렇게 페이지에 리로딩이 없죠. 댓글 달리면 다시 페이지 리로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들이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웹에서 그냥 AJAX를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첫 번째 그는 뭐냐면 이제 그냥 간단한 이제 재밌는 기능으로서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AJAX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간.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웹,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제텀이라든지 뭐, 한텀 이런 거 쓰는 터미널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그 웹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뭐, LS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을 바로 이렇게 터미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JAX로 데이터를 그 명령어를 보내고, 거기에 이렇게 아웃풋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해서 보여주는 AJAX로. 그런 이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의 다이아몬드 서치라는 건데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15,20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건 플래시가 아닙니다. 플래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프린세스, 뭐, 요런 거, 이렇게 선택하면 16,000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격을 좀 한 200만 원대로 이제 낮춰가지고 하면 12,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크기는 이걸 이렇게 밀면 없겠죠.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좀 많네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86개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거, 베리굿 정도에 있는 것들. 40개. 칼라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24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제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URL은 좀 길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이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베이스. 아까 제가 그 주소록을 보여드렸는데, 주소록도 사실은 아까 UI가 웹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그걸 이제 아웃룩처럼 보이면, 아웃룩 주소록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제 구동이 되겠죠. 그렇게 그런 그 일정 관리라든지, 문서 편집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죠. 일정 관리 프로그램인데, AJAX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그,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딱 이제 그 주를 선택하면 주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딱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웹에서 돌아가는데,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워드 퍼스트 같은 그때 잠깐 보여드리면요. 데모를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 이게 등록을 안 해놔서. 잠깐만 등록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제 짐브라라고 하는 뭐 시트를 이제 많이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뭐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있고 뭐 HTML 파일도 있고 하니까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뭐 컨트롤로 이렇게 선택도 되고 하나로 선택도 되고 컨트롤로 선택되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한 메일 주소로도 이게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이걸 뭐 긁어가지고 뭐 정크에 넣고 이게 다 가능하죠.
클릭하면 이제 이메일이 아웃룩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컨버세이션 그 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이제 그 가능하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AJAX 메신저인데요. 요즘 이제 웹 기반의 메신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 MSN 웹 메신저도 있고, 저희 다음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아니죠. 이제 이번 주에 웹 메신저 터치 웹 메신저 오픈하는데, 웹 메신저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끊지 않고 이렇게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웹 메신저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제가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여드릴 게 뭐냐면 퍼스널리제이션, 그러니까 개인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크게 구글과 MSN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개인화 홈에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채널 같은 걸 이렇게 뭐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드하고 그래가지고 뭐 비즈니스에 뭐 패스트 컴퍼니를 애드하겠다 그러면 바로 애드가 되죠. 이제 요게 바로 AJAX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위치 조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제 지메일 데이터도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MSN의 이제 스타트닷컴도 지금 MSN에도 보면, 샌드박스 MSN.com이라고 그래가지고, MSN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유의 서비스가 사실은 구글이 청취자이죠. 구글 랩스라는 데 가면, labs.google.com에 가면, 구글의 베타 서비스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처럼 MSN에서도 그런 베타 서비스를 모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타트닷컴이 있는데, 그 스타트닷컴에 들어오면 이제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없앨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재밌는 그림인데, 애들 하겠다. 리버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SN하고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프로토페이지나 블링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퍼스널리제이션으로 이 AJAX를 사용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JAX를 이런 AJAX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AJAX 기술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AJAX라는 기술이 그냥 단순히 웹 개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잘해야 되고 돔 핸들링에 대한 뭐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UI도 좀 사용자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깔끔하게 UI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기술들 뭐 흔히 말하면 이제 UI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할과 웹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 짬뽕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선구자적으로 이걸 다 잘하지 않으면 뭔가 좀 완성된 퀄리티 높은 완성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웹 개발자, 웹 디자이너, UI 개발자, 심지어 기획자들까지 다 머리를 맞대고 야, 이 AJAX로 뭔가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떤 제품이 안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플랫폼들, 그러니까 AJAX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좀 회사도 그렇고 오픈소스로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루비 앤 레일즈에서 하면 AJAX를 간단한 예제는 뭐 쉽게 금방 뭐 5분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제 빈도우즈라든지 백베이스라든지 도조라든지 SAJAX라든지 DWRL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깔아가지고
거기에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라든지 툴킷을 잘만 사용하면 간단하게 AJAX 샘플이랑 또는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SAJAX 같은 경우는 이제 PHP 개발자한테 이제 유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WR 같은 거는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서버 사이드에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더 좀 좋은 쉽게 또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AJAX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뒤에 세 번째 세션에서 많이 다뤄질 거고, 그 세 번째 세션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릴 텐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브라우저가 다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AJAX를,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이제 버전이 모든 브라우저의 모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최근 몇 개 브라우저에만 제공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IE 5.0이나 5.5 사용자가 아직 많은 곳에서는 뭐 한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별로 이제 돔 핸들링이라든지 객체,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 돔 핸들링 방법 문제라든지 또는 그 속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돔 핸들링을 할 때 돔 핸들링은 브라우저에서 하잖아요. 서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하니까 그 PC 성능이 느린 사람은 속도가 느린다는 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막 새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뭐로 개발을 해야 돼요? 메모장으로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버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뒤에 소개해드릴 이제 다양한 리치 인트렌 어플리케이션의 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사실은 선택하는 것도 심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고민을 안겨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문제도 실제로 이제 접근성 문제. 아까 제가 지메일에서 HTML 버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렇게 액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듣고, 시각장애인 같은 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도움으로 막 넣어가지고 막 보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HTML 버전이 나온 거고, 이런 문제가, 이중 버전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 사용성 문제도 많아요. 아까 제가 백 버튼 누르면서 막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 북막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웹에서 기획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AJAX를 통해서 뭔가 기획을 만든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UI로 데이터가 어떤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자들이 그렇게 안 하죠. 시리얼하게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기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전히 아직 개발자들 혼자 AJAX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이 어떤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웹을 만드는 것이 좀 더 바뀌어지면 이것도 좀 해결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는 저는 문제 제기만 했고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해법이라는 것들은 세 번째 세션에서 아마 많이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AJAX가 나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주변 움직임이 다양한데요. 우선은 뭐냐 하면 액티브엑스, 국내에서는 굉장히 액티브엑스 많이 쓰잖아요. 외국에서는 액티브엑스를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안 쓰고, 좀 많이 써도 플래시 정도. 플러그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들이 플래시 정도 좀 쓰고, 자바의 플랫은 좀 많이 안 쓰는 상태고. 근데 우리가 지메일이 처음 구글 맵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포탈이 제공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랑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르게 없다. 이랬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런 OS 디펜던트한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브라우저 호환성이 가능한, 웹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액티브엑스 대체 기술로서 AJAX가 갖는 의미가 또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가 생기면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내에 있는 다양한 익스텐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재밌고 쓰기 좋은 익스텐션들이 있는데 그런 익스텐션들이 실제로는 개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로 만든 그런 플러그인이 아니라 간단하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XML UI 코드랑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 갖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런 모질라의 어떤 이런 듀얼이라든지 이런 XUL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롱혼에 이제 아발론의 그래픽 엔진하고 거기에 뭐 자물이라는 이제 그래픽 UI 마크로 랭귀지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롱혼 비스타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윈도우 비스타가 나오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뭐 표준을 또 밀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IE 말고 모질라하고 오페라 쪽에서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 폼이라든지 웹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의 기존 속성들,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표준화를 만들고 있고, 표준화를 만들어지면 지금 웹3C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한 1년 반 사이에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의 어떤 웹 서비스의 대세가 될 거다라는 것이 주목할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JAX에 대한 거에 대한 대안 기술로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대안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줄, 뭐 자물, SVG, 뭐 플래시, 액티브엑스. 플래시랑 뭐 플렉스는 같은 건데 중국에 있는 AJAX 이렇게 대안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보면 이런 이제 하이퍼큐브를 그립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아 기술의 다양한 기술이 이제 지금 막 한꺼번에 본물처럼 이렇게 쏟아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인기 없는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안정화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어떤 대중화되는 단계가 이렇게 펼쳐질 건데요. 지금 뭘 선택하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계속적인 시도,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시도,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시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채용을 해보는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AJAX가 나왔을 때 가장 놀란 데가 매크로미디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도비로 인수가 됐지만 매크로미디어의 플래시가 사실은 플러그인 이런 리치 인터넷의 아주 대안으로 제일 가까웠죠. 모든 브라우저에 다 되고 플러그인만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리커에서도 포토 메모 기능이 사실 플래시에서 구현된 것들을 이제 AJAX로 옮겼다고 할 정도로 이런 대안 기술들로서 플래시가 갖는 뭐랄까요, 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미디어에서는 이제 이런 리아 기술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마크업 랭귀지가 UI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서 요 UI 마크업 랭귀지로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 스크립트라는 게 있잖아요. 플래시에서. 액션 스크립트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렉스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통신을 할 때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플레이어로 통신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XML이나 서프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XML/HTTP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플래시가 이런 걸 제공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프론트 단에는 뭐 단넷을 써도 되고 자바를 써도 되고 이렇게 다 가능하고 플래시 플레이어하고 통신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플렉스로 예를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CGV 페이지인데요. CGV를 플렉스로 만들었어요. 여기 가면 이제 파이어폭스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플래시 인베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페이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플래시로 돼 있고, 예매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 선택, 극장 선택, 날짜 선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플래시죠. 구독 9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다 플래시입니다. 이게 이제 플렉스로 만들고 서버랑 이렇게 이제 플래시로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도 플래시입니다. 장애인들은 진짜 영화도 못 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예로 보여드릴 것이 이제 자물입니다. 그러니까 롱혼에서 지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픽 엔진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쓰고요. 그래픽 엔진을 쓰고, 거기 위에 어떤 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그 위에, 다시 XML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형태로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헬로우 월드가 아니고, 헬로우 롱을 보시면 이제 캔버스라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헬로우를 찍죠. 헬로우를 찍고 여기 지금 버튼이 밑에 안 보이는데 캡처를 밑에 있어가지고 yes, no냐 캡처가 있으면 yes라는 거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y가 있고 이벤트 n이 있으면 이 단넷 코드로도 만들 수 있고 C# 코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롱원의 버추얼 머신에서 이게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롱원이 이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물을 이렇게 엔진으로 만들어 구동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계산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이제 자물 엔진이 있어요. 자물 엔진이 있고, 이 계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7 더하기 6은 이런 식으로 만드죠. 클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죠. 예를 들어 이제 롱온이 만약 만들어지면 이런 자물 엔진 위에 이게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 프로그램 열듯이 열면 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코드를 보면, 여기 C# 코드가 있죠. 이제 서버 쪽 C#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이미지 파일들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물의 UI 엔진, 아까 제가 캔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그런 UI 엔진들이 있고, 요런 파일들 몇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롱온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다 이런 자물 기반을 아발론 엔진하고 그다음에 자물 엔진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요거를 좀 섞어 놓은 게 이제 자물하고 플래시를 좀 섞어 놓은 좀 재미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래시가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단은 자물 엔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맵이죠. 이제 앞에 이제 프록시 서버가 하나 있어가지고 구글 맵을 이렇게 플래시로 만들었습니다. 플래시죠. UI를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는 자물, 요 그래픽 엔진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이제 자물 엔진을 씁니다. 느리네요. 구글을 써야겠네요. 이 정도로 똑같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플래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락시 서버가 있고 구글 맵 서버가 있는데 요거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자물의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게 바로 이제 모질라인데요. 모질라 쪽에 어떤 익스텐션으로 만드는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XML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예요. 그래서 XML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액션들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버튼을 누를 때 버튼들을 on 커맨드를 이제 do it이라는 on 커맨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윈도우를 띄우라든가 아니면 에코를 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줄에 들어가는 요 4개 레이어가 여기 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4개 레이어가 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리는 거고, CSS로 요런 버튼 디자인 같은 걸 합니다. 버튼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걸 CSS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헤이버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요. do it 이렇게 하는 것들. 요런 거 이제 스팸이나 푸나 에그즈를 예를 들어 한국어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로케일 같은 거를 DTT 파일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스팸 이렇게 엔티티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파이어폭스의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설치하지 마시고
풀어가지고 윈집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뭐 엑셀, 그리고 뭐 그게 뭐 컴파일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텍스트 파일로 돼 있어요. 열어보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익스텐션으로만 보여드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익스텐션 말고 할 것이 없네. 익스텐션 말고 좀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이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모질라 아마존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이죠.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뭐 세팅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줄 익스텐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는 AJAX라는 걸 해보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 API를 갖고 와서 데이터 XML 같은 걸 파싱해서 나온 겁니다. 뭐 AJAX in Action이라고 책이 나왔네. 이거를 보시면 책이 있죠. 네, 여기서 뭐 에디트 투 카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게 그 모질라가 이렇게 깔려 있는 데서 이걸 런칭을 하면 바로 이런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질라 그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줄 러너라는 그 프로젝트였어요. 줄 러너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물론 이 어플리케이션 보여드렸듯이 그냥 스탠드얼론 그 버추얼 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깔면서 같이 확장기를 만들면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게 이 모질라는 이제 멀티 플랫폼 하는 게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프로그램을 몰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줄 러너랑 익스텐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없다고 보시면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이잖아요. 줄 러너 위에 이걸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뭐 윈도우를 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고 줄 러너 위에 뭐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줄만 XML만 좀 잘 쓰면 이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버 쪽에 이런 인터페이스 만들어주면 모질라 아마존 브라우저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제 데스크탑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 그 야후 위젯하고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야후 위젯은 예전에 이제 컴파블레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후 위젯은 이 컴파블레이터라는 건데, 이 컴파블레이터를 띄우면 이런 액세서리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떠요. 이제 보시면 멋진 액세서리가 있죠. 어휴, 벌써 55분이 다 됐네. 빨리 끝내야겠다. 여기 뭐 서울에 이게 하시 온도인데,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 야후 검색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런 내가 위젯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위젯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로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젯도 이렇게 약간 특수한 zip파일로 돼 있어서, 압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열어보면요, 그 안에 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HTML 파일하고 CSS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젯,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컴파블레이트 전용의 XML 파일이 있는데, 그거랑 그렇게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거 좀 고치면 위젯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젯, 누가 위젯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야,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약간 풀어가지고, 좀 고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압축해서 다 올리면, 컴파블레이트 위젯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윈도우하고 맥 버전을 만들고 있고,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제로 모질라에서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갖고 와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막 재밌어 하니까, 야후가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컴파블레이터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야후 위젯입니다. 이거 뒤에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맥에서 나오는 대시보드라는 게.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방 보여드린 위젯 어플리케이션에 같습니다. 위젯처럼 이렇게 나와요. 위젯처럼. 이런 식으로 위젯처럼 이렇게 맥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맥에서 구동되는 이 위젯들도 실제로 보면
어떤 실제로 그걸 열어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제 사파리 거를 쓰고, 그다음 그래픽은 어차피 맥의 그 그래픽 엔진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리아 기술들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가 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AJAX, 오늘은 AJAX 세미나니까 사실은 이제 AJAX에 대해서만 좀 소개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만은, AJAX 말고도 다양한 그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이 지금 본물 이렇게 이루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JAX는 좀 웹브라우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 웹브라우저에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다고 해서 다른 그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은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까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자바스크립트, CSS, 그다음에 마크업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 마크업 랭귀지들만 좀 익히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을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들,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 기술로 자리 잡을 거다. 그래서 웹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좀 더 어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으로서의 웹, 그러니까 이제는 웹 서버가 모든 UI나 이런 걸 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웹 서버는 단순히 어떤 인터페이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역할만 하고 중간에 데이터들을 통신은 XML 또는 요즘 RSS에 많이 뜨는데 이런 XML 이런 것들을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웹 시대가 이제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웹 2.0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냥 HTML, CSS 모듈을 던져주는, 그래서 막 성능 생각해야 되고 이미지 성능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서 이제 유저의 어떤 액션과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형태로 진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굉장히 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털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API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구글 맵 API, 야후 서치 API 이런 것도 API가 나오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 사람들이 서드 파트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제공받을 때가 필요한데 그런 제공받을 때를 야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후나 구글에서 제공받으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종속력이 더 강해져요. 지금은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첫 화면, 네이버 첫 화면에 가야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오면 걔네들은 그냥 공급하는 또는 어떤 네트워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허브, 그러니까 데이터 허브만 가지고 있고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서드 파트 웹 어플리케이션이 나옴으로써 이런 어떤 사용자한테 좀 더 이렇게 꼭 거기 가서 보지 않더라도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AJAX와 AJAX와 관련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주는 인사이트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이제 강의를 대충 마칠 거고요. 마친 요 내용들은 다 이런 AJAX 정보 사이트라든지 태그, 여기 보시면 테크노라티 태그, 딜리셔스 태그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유용한 정보네라고 올려놓은 데이터들,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AJAX 세미나는 사실 이제 국내 최초로 하는 거라서 이제 코리아인터넷닷컴에서도 오면 많이 올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이제 코리아인터넷닷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더더욱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시고 이런 AJAX 기술 그다음에 또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을 좀 많이 이렇게 습득하시고 적용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